지금부터는 이 북한 방문단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북한 응원단의 모습까지 조금 전에 봤는데요. 다 이제 대부분 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온 여러 그 단 중에 최고 규모의 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북한의 이제 체육을 대표하는 체육상 김일국 체육상도 내려왔고, 단지 특색이 좀 있다면은 어제 그 예술단이 또 나는 데는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또 김여정 부부장 이런 고위급이 나와서 배웅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오늘 기본 진이 오는 데는 누가 배웅했는지 그런 건 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안 소장님 그 앉아 계신 뒤로 잠깐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데 뒤 배경 화면을 보면 뒤에 그 옷을 이렇게 붉은색 단복인 것 같아요. 코트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잠시 뒤에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저기 예술단의 복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응원단도 오늘 같은 복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응원단, 그러니까 모든 자간 이 남쪽에 이번에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은 저런 아주 유니폼으로 다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속에는 뭐 좀 예술단, 응원단 다를 수 있겠지만 겉에 폼은 단체로 맞춰서 입혔다. 예, 네. 남성은 검은색, 여성은 이제 붉은색으로 근데 맞춰봤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응원단, 뭐 예술단이 한 400여 명, 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뭐 이 장갑도 그렇고요, 가방까지 다 맞췄더라고요. 이게 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그 평양 어떤 피복 공장에서 단체로 만듭니다. 그것도 한 종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주고, 과거도 쭉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외국의 이제 대표나 뭐 이렇게 단체로 나갈 때는 꼭 여러 벌을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 이걸로 하시오 하면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저것이 아마 선택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오늘 이 응원단을 이끌고 오는 김일국 체육상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일국 체육상도 이제 체육인 출신으로서 지난번 이제 스위스에 가서 그 뭔가 북한의 그 어떤 그 종목에 이제 단일팀 하는 문제를 잘 성사시켜서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제 공적을 세운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젊은 사람입니다. 예. 5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인데 체육인으로서 성공해서 이제 체육상까지 됐는데, 이번 올림픽을 잘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잘 치르면은 북한 당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입경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인원도 많고 이게 그저 지금까지 뭐 배로 들어온 팀, 뭐 비행기로 온 팀보다는 사상 최대 규모이고 또 번진 아니겠습니까? 네, 280명. 예, 그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계속 이제 보고 계십니다. YTN 그 취재진이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신데요. 입경을 한 뒤에 북한 차량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자유로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라산 전망대를 지나서 이제 입국을 해서 입경을 해서 현재 이동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을 보면 그 전에 오늘 9시 반에 북한 응원단의 그 입경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응원단도 남성,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단도 남성과 여성이지만, 그래서 남성 단원들은 검은색, 여성 단원은 붉은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곧바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숙소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곧바로 서울을 들리지 않고 가는데 어느 도로를 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0대 초중반의 그 미녀 응원단은 지금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네 번째로 오는 응원단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 그 모습들에 상당히 그 황홀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들도 북한에서는 그 응원단이라는 게 사상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뭐 고위급 자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발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보통 뭐 이 지방에 있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뭔가 평양에 있고 또 음악예술대학이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모체는 이제 인민보안송 취조악단,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악단인데 그게 전부 미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모체로 해서 이제 연예인 그 미모나 이렇게 율동이 좋은 미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중상류층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 지금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 뭐 특별한 답변은 안 하고 응원단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 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더니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5살입니다. 라고 답한 응원단도 있었고요. 또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물었더니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좀 선발이 될까요? 예, 각양각색이라는 답변에서 이제 평양 출신만이 아닌 지방 대학에서도 뽑혔고 지방의 예술단에서도 올라왔다. 그런 걸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에 있는 예술단을 다 뽑아올 수도 없고 이제 순수한 이게 미녀 응원단은 지방에서도 각 도에서도 한 10여 명 이상씩 잠시만요. 뽑습니다. 그런데 이 응원단이 평소에도 그 상설화된 조직입니까? 아니면 올림픽을 위해서 따로 구성을 했을까요? 따로 구성했죠. 이때까지 아하.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인민보안송 취조악단을 핵심으로 해서 예. 그 나머지 이제 예술대학 출신 미녀들을 넣는데 아. 뭐 지방에서는 뭐 사범대학 출신도 좋고 작은 그 미녀의 포함 저 기준에 도달하면 뽑기 때문에 예. 이 갑자기 이렇게 구성된 그런 응원단이지 뭐 미리 저런 응원단이 저렇게 대규모로 북한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장님 죄송한데 그 이제 너무 미녀라는 쪽에만 그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북한 응원단의 모습으로 통일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사실 그 북측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린 거죠. 북측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녀들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던 게 올림픽에 관심도 있지만 북한에는 이렇게 화려한 응원단도 있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과시하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렇죠. 2008년에 뭐 북경에도 응원단이 갔지만 미녀 응원단이 아닌 그냥 종합적인 미녀 응원단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2002년 부산 아세안 게임 때부터 관례적으로 온 게 주로 이제 젊고 순수한 미녀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예. 어쨌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미녀 응원단이 오면은 상당히 그 호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네. 이 응원단은 어떤 응원을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당연히 이제 응원을 할 것이고 피겨 종목이라든가 또는 뭐 안에서 하는 뭐 스키는 바깥에서 하니까 그거 뭐 사실 그 산 속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도 큰 효과가 없지만 실내 빙상 종목은 응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가 단일팀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단일팀이니까 그것은 실내에서 하고 또 응원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이 투지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또 올라가서 뭐 스웨덴을 지난번에 3대1로 깨졌지만 이번에 예. 뭐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 상당히 힘에. 응원단의 힘이 아마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이 그동안 이렇게 뭐 미녀 응원단을 꾸려서 보낸 게 아무래도 매력 공세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 왔을 때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여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응원단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아까 기자들이 그렇게 공세도 펴고 하는데 아주 그 짤막짤막하게 답변하고 이런데 이제 우리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응원단에게 이번에는 뭐 예술단 공연은 2번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응원단에게 또 시간적으로도 장기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아하. 저게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술단은 사실 강릉 예술센터 또는 아트센터 또는 뭐 서울에서 공연할 때 그때만 언론에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또 만경봉호회 안에 있거나 서울 숙소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이 적지만 응원단의 경우는 우리 남측 응원단과도 같이 응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측에서 더
뭐 사상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신경을 쓴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은 이 응원단들에게 더 있겠군요. 그렇죠. 숫자도 대규모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군중과 접촉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예견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저 응원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사상 교육이나 그런 통제 교육도 많이 시켰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과도 함께 오늘 그 응원단의 입경 모습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대규모 응원단이 파견된 뭐 의미라고 할까요? 이번 올림픽에 뭐 새로운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응원단을 파견한 뭐 의미 어디에 두겠습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의 대경사인 평창 겨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북한도 힘을 합치겠다. 거기 그 말에 더 지나쳐서 사실 이 평창 올림픽에 마치 북한이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이런 응원단을 파견한 것도 이런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이제 전술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계속 카메라가 이제 비단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그리고 예순단 그리고 응원단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사라지고 이제 북한이 마치 올림픽을 주최하거나 혹은 중심이 되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또 누가 올지도 궁금한데 또 같이 오늘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여정이 포함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김여정이 왔을 경우 남한 쪽에서 또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목이 집중되겠죠. 근데 누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3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네. 그 3명이 과연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그 보다 중요한 의미, 즉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 개선과 이 평화 무드가 북미 직접 대화, 비핵화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거기까지 이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오든 최룡해가 오든 그 누가 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다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창 올림픽에 이 북한 참가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죠. 김여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나서 비핵화에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구심이 가는 그렇죠.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들어오고 있는 화면은 북한 응원단이 9시 반에 입경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입경 이후에 출입국 사무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응원단 선발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아까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곡을 응원할까? 이것도 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북한 응원단은 이제 그 뭔가 도구를 통한 응원을 많이 합니다. 예. 뭐 깃발을 든다든지 손바닥으로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 것도 예.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 이렇게 미녀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도 있지만 그 내는 화음이 아주 뭔가 독특한 화음을 낸단 말이죠. 예. 또 경기장에 이제 룰은 위반하지 않되 뭔가 그 선수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게 집합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네. 아이스 하키장에서 저 북한 응원단, 또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응원단도 합세한다면은 아마 그 응원의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로 가면은 뭐 짜짜짜짜짜 하면 다 대한민국이 나오듯이 예, 예. 북한도 이렇게 뭐 그런 하나가 구호가. 된 그렇죠. 그런 어떤 응원구호가 있나요? 그렇죠. 뭐 이기자 뭐 이런 이제 화이팅 하는 예. 걸 우선 이기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 사람들 짜요 하듯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자 이제 단장 그 앞에 또 뭐 앞서서는 몇 사람이 또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이제 따라서 같이 그냥 목소리를 짝짝짝.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옆에 있다가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응원구호가 많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 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응원한다면은 그 합쳐서 이게 서로 남북한의 응원 뭐 내용들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아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날 때쯤 같이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를 같이 합창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건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왔을 땐 좀 낯선 풍경도 있었어요. 김정일 플랜카드가 빗속에 방치가 돼 있으니까 막 눈물로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뭐 그 응원단 전체의 의지라기보다는 그게 또 이제 청년동맹 위원장이니 뭐 노동당원들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대학생이라도 노동당원인 대학생이 있고 아닌 대학생이 있는데 핵심 분자가 저거 보고 그냥 소리를 확 지르면 나머지는 다 부안해동에서 따라 내려야지 거기서 야 그거 뭐 관두자고 그냥 갑시다 이랬다가니까 그 사람은 당하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좀 특성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중에서도 정보요원이 한 2명 정도 포함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뭐 겉으로는 뭐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 기록을 위해서 촬영하는 사람이다, 비디오 분석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다른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 응원단 280명이나 되는 이 응원단 뭐 태권도 시범단 안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기자도 뭐 21명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 30%는 그런 이제 정보기관 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이제 말씀한 그 응원단 중에도 미녀 응원단 중에도 여성들이지만 반드시 응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기관 요원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그건 뭐 북한 체제 특성상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봉현권님 오늘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왔고 어제 또 예술단들은 동해 묵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땅, 또 바닷길, 하늘길 모두 열린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오이사 조치를 이제 실질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이사 조치의 위반은 맞죠. 하지만 오이사 제재 조치 그 문항을 보면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체제 안에서도 이렇게 일시적인 그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입항은 네.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도 과연 남북한의 경제 협력과 교류의 통로로서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확답도 북한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있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힘을 이제 그 한반도에서의 이제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이제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한다면 한국이 할 역할이 있다. 네.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한국이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북한한테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은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렛대가 없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비단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 선수단, 대표단,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 참가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당근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올림픽 끝나면 안 쏠 것 같으냐? 당연히 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북한의 체제 선전에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일각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왜 중국과 미국이 그 냉전 시대가 한창이었을 때 그 냉전을 풀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나요? 이른바 핑퐁 외교를 하면서 선수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대치해 있거나 또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치해 있을 때는 뭔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떤
행사가 필요한 거고요. 스포츠 행사는 더 좋겠죠.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응원을 해주고 모두 다 같이 공연도 해주고 남이 북을 응원하고 북이 남을 응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북측은 우리 남측과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하자는 거고 미국은 미사일과 어떤 핵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전략적인 내도 끝냈다고 하는데 그럼 남측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무엇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두 양측을 뭐 중재까지는 못해도 중재라는 건 협상안이 있어야 되니까 못해도 중개 역할이라도 둘이 만나게라도 좀 하게 하는 자연스럽게 그럼 그게 올림픽이면 더 좋겠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이번 올림픽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 자체가 북한 태도를 이제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죠.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니까요. 근데 사회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올림픽이라는 이제 특별한 행사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와 무드가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기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상대방이 전제 조건을 다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화가 이제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든 장을 마련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 좀 우려스러운 거는 북한도 8일 이제 건군 70주년 군사 그 열병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를 미국에 그렇죠. 던질 것인가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미국 입장이 결정될 것인데 이렇게 2월 8일에 그 7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보냈고 문재인 정부를 뭐 100% 지지한다고 했는데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는데 예. 그 군사 퍼레이드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언사가 굉장히 다시 강경 기조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두교소에서 그 오토 원비어 부모한테 이제 나라가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했고 이번에 또 개회식도 같이 참석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탈북자분을 이제 일으켜서 그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이런 참혹한 실상을 대비시키는 그런 연설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긍정적인 대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 그 관건입니다. 예, 지금 그 열병식 얘기를 간단히 하셨으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지금 화면에는 응원단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응원단 얘기도 잠시 뒤에 하도록 하죠. 네. 열병식 중에 지금 관심이요. 그 외신 기자들은 취재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의 가장 큰 목적은 내부 결속이고요. 그리고 외적에는 우리가 북한이 이 정도로 ICBM도 있고 핵도 어느 정도 개발했고 핵 보유국이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이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미국을 혹시라도 자극할까 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지금 뭐 AP통신이라든가 평양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지금 취재를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 지적하신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뭔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약간 배려하는 듯한 뭔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미소를 보내고 사실 본심은 워싱턴에 가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조선노동당 저 70주년 그때도 요란하게 했지만 뭐 CNN도 불러드리고 BBC도 불러드리고 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걸 안 하겠다. 이것은 뭔가 대내용으로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만 뭐 핵무기도 등장시키고 ICBM도 등장시켜서 우리는 핵보유 국가다. 이걸 하되 대내적으로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오프하겠다.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올림픽에 대한 배려일 수 있고 예. 또 미국에게 보내는 이제 우리 좀 회담 좀 합시다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징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측의 이런 요구를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한국을 배려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하되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것을 도발 행위라고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에는 애매한 수준으로 열병식을 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열병식은 열병식대로 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그런 이간질이랄까요? 그런 전략적인 그 공조를 방해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열병식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어떤 무기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ICBM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겠죠. 지금 그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희망을 가지게 지금 북한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또 깜짝 쇼를 해가지고 뭐 3단 화성 13호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든지 14, 15호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한다든지 무인기 발사대가 그렇죠. 나온다든가. 아니면 북극성 3호라는 신종 그 잠수함 그 미사일, 대륙간 탄탄 미사일을 네.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카드를 가슴 가까이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공개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응원단이 입경을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오디오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짧게 예, 지나가네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네. 저희들도 어떤 얘기인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들어온다고 했네요. 자, 화면 오른쪽은 북한 차량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도 기자 인터뷰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걸 교육을 받고 왔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뭐 철저하게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연습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참 우리 기자가 저렇게 끈질기게 접근하는 모습도 네, 그래도 네. 나름대로 전혀 입을 다물지 않고 그렇죠. 답변하는 거 보면 서로 뭔가 의사소통이 조금씩은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예. 답변을 길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 과거에 왔을 때 응원단 왔을 때도 다 찾아봤는데 뭐 심지어 이름을 물어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화국에서 제일 키 큰 여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철저한 교육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10가지, 100가지 질문을 딱 주고 요 질문에는 1번엔 이렇게 답변하라, 2번에 이렇게 답변하라. 단마디입니다. 그야말로. 잘 몰라요. 아니면 뭐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지 그게 장황하게 설명을 다루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답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올림픽에서 메달 땄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는 못 깹니다만 계위에다가 계란에다가 사상을 주입하면 깰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답변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 인천 인천에서 네, 이제 아시안 게임이었죠. 역도 네. 선수가 그렇게 말해서 네. 상당히 점수를 땄는데 아마 메달을 딸 경우 아이스하키 같이 단일팀으로서 메달을 딸 경우 인터뷰한다면은 그런 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만경봉 92호로를 타고 온 예술단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남한에 와서 처음 와서 남한 사회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그야말로 문명적 충격이죠. 아마 저 응원단 예술단 중에 관계자가 아니면 대한민국 땅은 다 최초로 반론. 20대니까 그렇죠. 젊은 이제 신세대들인데 아하. 물론 북한에서 뭐 우리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봤다고 하지만 네.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면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제 그 묵호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반추를 해보면 이들이 보수단체 집회와도 조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단의 경우는 지금 화면 오늘 아침의 모습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강릉 아트센터로 갔습니다. 화면 왼쪽에 나옵니다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어제 사실 묵호항에 도착을 했다가 저 이제 남측에서 손 흔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줬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태극기 시위대에 성조기까지 등장하고 뭐 이제 인공기를 태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들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촬영을 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북측에다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지휘부에다가. 뭐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는 예술단이 됐건 응원단이 됐건 그런 일을 조우했을 때 혹시라도 시위대와 부딪혔을 때에 대한 행동 요령까지도 아마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예술단은 한쪽에서 공연하고 바로 버스 타고 이동하면 그리고 또 다시 묵화항에 들어가서 선박에서 숙소가 마련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만 응원단의 경우는 이제 육로에 있고요, 인제에 있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지만 거기서 뭐 태운다든지 이렇게 찢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자제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촬영을 하고 지금 예술단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성이 상당히 좁고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북한이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NT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쨌든 뭐 올림픽은 국경과 인정을 초월하는 거니까 북한이 우리와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다른 체제지만 그런 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의견을 표시하는 건 좋지만 좀 물리적으로 충돌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리고 일일 또 수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당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됐거든요. 만약에 남측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심지어는 그 약간 좀 오버한다고 하요 과잉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북측으로 가서 평가를 받을 때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눈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 뭐 이러면서 하면은 오히려 이들을 더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구에서 2003년도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을 때 강아묵의 북한 사람이 뭐 노동신문 기자라고 합니다만 기자 같진 않은데 이번에 대표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대표단으로 왔고 항의하는 사람한테 막 육탄 공세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만 북한에 가서 칭찬을 받지 그 했는데 누구는 달려들었는데 누구는 참았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비판거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연습과 준비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뭐 여성 예술단이 어떻게 했을 때 남자가 둘러싸고 뭐 이런 준비는 다 충분히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성월 단장이 이제 먼저 왔을 때 너무 그 여왕 대접을 한 게 아닌가, 너무 북한한테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왔고, 그 방문을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아무런 설명과 사과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손해는 북한이 보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계속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야지 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제 전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성을 충분히 그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사실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안 센터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화면 왼쪽에는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공연 내용이 어떨지도 참 궁금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K-팝을 연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합동 공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지금 북한 아까 응원단들은 이제 취주 악기들, 관악기들을 주로 들고 내리는데 저 사람들은 좀 현악기 위주로 들고 내리는데 아마 그 노래도 뭐 남쪽 노래이자 지적하신 어떤 뭐 강남 스타일을 싸이 또, 강남 예, 스타일 강남 얘기도 스타일을 나오고요. 연주하지는 않을까. 북한식으로 약간 그 편곡을 해가지고 연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마 노래는 분명히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남쪽 노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황성 예토에서라든지 뭐 눈물 젖은 두만강 예. 또 찔레꽃 북한에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아닌가요? 네, 찔레꽃 예. 전체 그저뭐 일본인데 19번인가요?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18번. 18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북한의 또 가수들의 목소리로 예. 우리 가수들도 잘하지만 북한 가수들의 목소리로 그런 구성진 노래를 들을 때 아하. 우리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 북한이 이제 그런 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유하고 같은 감성을 가질 수 있는 노래는 한두 곡은 선정을 했을 것이다. 이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 그 단장과 부단장 현송월의 모습도 잠시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 주로 이제 공연 얘기를 했으니까요. 공연할 때 리허설 정도 오늘 하면 바로 공연을 할 수 있겠죠. 북한 예술단이
그 무대 장치를 많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로 리허설하고 내일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죠. 우리 시설이 워낙 훌륭하고 또 현성월 단장이 와서 잘 다 이렇게 스크린했기 때문에 네. 뭐 북한예술단의 종목이 뭐 이렇게 조명이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리하고 이제 뭐 갈등의 소지는 없지 않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서로 겸토됐고 북한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적어도 지난번에 중국 공연 때처럼 그렇죠. 공연 내용에 무슨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라든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모습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우리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걸 어긋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복장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털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 북한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많이 착용하는 그 어떤 의복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자들인 경우는 저 모자를 잘 안 쓰는데 남성들은 다 쓰고 저건 뭐 모스크바 사람들도 잘 쓰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어쨌든 현성월 그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갈 때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모자입니다. 그 털이 그때는 완전히 밍크로 된 걸 썼는데 예. 저 격이 좀 그렇죠. 떨어지는데 한 이것은 400명 되는 복장을 다 밍크로 하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다 해줄 수도 없고 아마 해주고 싶었겠지만 여름에 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북한에서 저 모자는 여성들은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이제 유니폼을 갖추기 맞추다 위해서 보사. 맞춰줬으리라고 봅니다. 이 현송월 단장이 좀 화제가 됐던 게 중국 공연 갔을 때 우리 뭐 공화국 공연에 점 하나 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격 철수를 해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실제 우리 공연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북한 입장에서도 그 최고 지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김일국 체육상 등 북한 올림픽 관계자 4명은 이제 관련 업무를 위해서 평창으로 가고요. 나머지 이 응원단은 인제 스피딩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태권도 시범단도 또 서울에서 공연을 하죠. 잠깐 지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하시는 건가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응원장에서 악기 연주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악기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응원할 때 악기 연주도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취조악단 핵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항상 답변하도록 연습이 실제 됩니다. 응원단인데 악기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네요. 예, 많이 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원단에 이제 브라스 밴드가 동원이 된 그런 응원단이 되겠군요. 그렇죠. 건방지 우측화면에도 트럼본을 들는 그 예. 응원단이 서버입니다, 보이는데 서버. 그 취조악단이 이제 돼야만 이제 그게 이제 연주하실 때 위력이 있고 뭔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꼭 관악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아까 처음으로 좀 돌려서 이분들 얘기하는 모습을 좀 저희들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혹시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거는 이제 악기 관련된 것 같아요. 저분들은 이제 북이나 이렇게 드럼을 연주하시는. 악기를 올려놓기 위한 예. 그 받침대 같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는 예, 큰 예, 북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원단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브라스 밴드에 맞춰서 같이 공연을 겸한 그런 응원이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합동 응원 이거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한쪽 이제 북한이 여기 자리 잡으면 옆에 또 우리 응원단이 자리 잡으면 예. 함성을 지르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하모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함께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우리 응원단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응원단들의 모습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화면 상태가 저희들이 이제 편집을 하지 않고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바로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고르지 않은 점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응원단의 입경 모습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 코트 단복을 맞춰 입고 왔고요. 털 모자를 쓰고 또 털 목도리를 하고 왼쪽 가슴에는 인공기를 달고 있습니다. 응원단인데요, 악기도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자단도 이번에 21명 같이 들어왔는데 기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단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데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20~30%는
기관 요원일 가능성이 노동신문이나 높고,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 사실 북한의 언론은 몇 명만 와도 취재가 가능하고 갖다 뭐 보도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 프레스는 아마 한 20명 정도 되고 한 10명 되고 나머지는 또 뭔가 우리를 이렇게 좀 살피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겸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송월 부단장의 모습도 보입니다만 그 앞서 권혁봉 단장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권혁봉, 지금 화면에 나오십니다. 왼쪽에 안경을 쓴 권혁봉 단장과 지금 이제 부단장, 현송월 부단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아무래도 권혁동은 이제 형식상 사실 단장이죠. 판문점에 이제 예술단 회담할 때도 대표로 나왔지만 그 차석 대표 현송월이가 또 격이나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저 권혁봉 단장이 다 지휘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하. 예술 쪽 공연, 공목 선택 뭐 모든 건 다 현송월이가 직접 지휘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체계라는 게 단장을 맡았다고 해서 더 높고 뭐 부단장이라서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저 사람은 이제 내각의 국장급이고 현송월은 그야말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이번에 이제 평양역에서 떠날 때도 현송월 단장이 그 김여정 단장하고 가장 반갑게 예, 악수하고 오래 인사하고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눈길을 봤습니다. 서로 주고 나이도 뭐 한 10살 현송월이가 많은데 예. 김여정한테 그냥 각듯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그만큼 이제 현송월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네, 이제 고위급 대표단의 박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타고 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타고 온다면 어떤 잡음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제재라는 거는 유엔 회원국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일국 단장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예. 남한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네. 응원 준비 많이 해오신 거예요? 응원 준비는 늘 우리 체육 경기 할 때마다 늘 하고 있는 응원입니다. 늘 하고 계신 관현악 위주인가요? 연주 많이 하세요? 취조하고 왔죠. 취주하기 왔대요. 그렇죠. 취재학단이 왔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옆에서 이제 브라스 밴드가 같이 응원을 하고 늘 하던 겁니다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잠시만요. 자, 체육장님, 저기 초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예. 남한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네. 응원 준비 많이 해오신 거예요? 응원 준비는 늘 우리 체육 경기 할 때마다 늘 하고 있는 응원입니다. 늘 하고 계신 관현악 위주인가요? 연주 많이 하세요? 취조하고 왔죠. 네. 자,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을 열어주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체육상의 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할 때 바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옆에서 듣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하나의 행보는 바로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실장님, 뭐 저기 민간 스포츠 초반 차원이라고 한 말씀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점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 들어봤으니까요. 얘기 들어보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군요. 한번 다시 보시죠. 응원 준비 많이 해오신 거예요? 응원 준비는 늘 우리 체육 경기 할 때마다 늘 하고 있는 응원입니다. 늘 하고 계신 관현악 위주인가요? 연주 많이 하세요? 취조하고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주는데 뭐 비서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저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배치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땐 뭐 비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관계 기관 사람 같은데 아주 이렇게 우리 학교 이렇게 차단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우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를 제재했던 사람이 바로 스포츠 마사지사였고 비디오 분석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통제요원들이 충분히 배치됐고 단속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우리한테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정식 공식 멘트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은 뭐 김일국 체육상의 얘기는 올림픽을 잘
치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평소에 훈련돼 있고 연습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덕담을 했던 겁니다. 공식 멘트는 저희들이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예. 네. 김일국 체육상 발언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북한이 전향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그거는 사실입니다만 북쪽 과연 선수단만 원하게 북한이 됐어요.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뭐 단기적으로는 거둘 수 있겠죠. 이 TV 카메라와 언론 매체가 이제 북한 예술단 그리고 선수단 그 대표단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의 이제 목적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던가, 그다음에 남북 간의 그런 민족끼리의 공조, 공감대를 넓힌다는 것이라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2002년도부터 봤기 때문에 2002년이라면은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대구 아시안 게임.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이런 응원단을 젊은 미인들만 선발해서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너무 미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북한에서 젊은 미녀들만 골라서 응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 예술단, 응원단 그리고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만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재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그 효과를 그 북한이 그냥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이제 중사를 수술한 의사가 예. 그 영양 상태를 공개해가지고 그 좀 기생충 얘기도 기생충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생생하게 그 우리 국민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나 오해 이런 큰 기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응원단에 이런 뭐 미녀를 선발하는 거는 북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이런 결정인가? 지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거기서는 이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딱 그 다들 모델 같은 승무원 같은 젊은 미녀들만을 구성해서 사상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똑같은 옷을 입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언론과 자유로운 인터뷰는 금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과연 이런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특히 젊은 세대 국민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지금 두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이제 현성월 단장이 우리 측 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북한 응원단, 이렇게 해서 468명. 아마 남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남측에 북측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정말 가장 많은 인원이 아마 지금 이 남측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인원이 왔고 또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공중, 해상, 육지 이렇게 지금 접근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김용남 위원장이 온다면은 과연 뭘 타고 올지, 아까 뭐 고려항공도 네. 지적하셨습니다만 고려항공을 타고 올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번에 저렇게 정말 입체적으로 평화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우리를 물론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이 체제가 그만큼 좀 궁지에 몰렸다는 측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림픽 이후에 벌어질 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원단이 왔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응원단이 우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과 특히 최근에 그 북한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와 부통령의 만남이거든요. 어떤 얘기, 물론 북핵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 대북 공조 체제에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확인하겠죠. 한국 정부가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그리고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고위급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가기 전에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한 일정들 살펴보면 북한 선전전을 좀 차단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닌 게 아니라 탈북자들을 데리고 아마 내일경에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저 자신도 약간 그 스탠바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는 데 대한 압박이고 또 웬비어의 아버지가 또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김영남을 앞에서 본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물론 그분이 그 김영남과의 뭐 파티나 이런 데 참가할 기회는 없겠지만 그 부통령이 펜시 부통령이 과연 김영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외교적인 절차를 좀 무시하고 뭔가 좀 말을 세게 할지 아닐지. 그러나 또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북미 회담 뭔가 하나의 좀 운을 터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데 펜스 부통령이랑 천안함 같이 보러 가실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 아직 네. 그냥 스탠바이 상태인데 네. 그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탈북자들과 함께 어떤 공식 행보를 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가는 것만은 거의 결정이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천안함을 보러 가는데 그때 탈북자들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예.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측면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대화의 어떤 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저러느냐, 열병식까지 하느냐 이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권 문제. 사실 북한이나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는 인권 문제거든요. 그걸 계속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2년 연두교수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악의 축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악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악의 세력과 협상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니까. 악의 세력은 단지 파괴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절대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니오콘 사고 방식이 있었던 부시 행정부였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사담 후세인이 오사마 빌라딘과 연계가 있고 이라크가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명목하에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죠. 네. 결국에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이 오래 참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보다도 길고 2차 세계대전보다도 길고 그 막대한 피해를 보았죠. 근데 가장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띄어야 되고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수에서 마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된 듯한 언사를 하면서 북한을 악의 세력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적과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과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괴할 뿐입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 같은 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언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뭐 블러디 노우즈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피 전략 이런 외교가에서는 안 쓴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계속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최근에 미국이 그 공격을 했듯이 시리아 공격을 했듯이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를 계속 남겨두어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게 하는 것이
미국 측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으로 북핵 위기가 이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면은 북핵 위기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불확실성이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이제까지의 고민은 다른 나라가 했습니다.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근데 처음으로 북한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각 묵호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북한 예술단이 지금 동해 묵호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다시 이 만경봉 92호에 승선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온 듯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식사는 다시 이제 배에 올라가서 하는 글쎄,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그 현성월 단장 왔을 때도 식사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잠도 거기서 자고 또 리허설 마치고 또 저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상당히 좀 통제가 강한 편인데 아마 예술단원들은 뭔가 좀 동해 바다에 왔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사실 배 안에 식사라는 게 네. 그 단조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큰 식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측에서 지금 묵호항에 있는 그 예술단원들에게 식사라든가 식재료 그리고 뭐 기름도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거 오이사조치 위반 아니냐. 게다가 그 북미 오이사조치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를 이 묵호항은 우리 땅이지만 이 배는 북측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치일 선박은 법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에다 그냥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23975를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일체 원유를 정제유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많으신데 예. 사실 그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한 해에 정제된 유류가 50만 톤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50만 톤 이상은 이상으로 안 된다. 코타가 주어진 정해진 것입니다. 거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에 이런 정제유를 제공한다면은 그 50만 톤에서 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회원국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러면 이제 기름을 수치를 제공했다. 이제 해서 50만 톤이 되는 순간에 2018년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는 더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 그 2270호 19조를 보면은 유엔국이 이런 예외 조항을 할 때는 제재위원회에 설명하고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유엔이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 이렇게 국가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무슨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있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고려항공을 운항을 금지시킨다든지 했는데 한국 정부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안보 공조 차원에서의 한국 정부의 이제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그런 결과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부도 음식을 어떻게 제공을 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기름을 어떻게 줄지는 가능합니다. 고민을 하고 법적으로는 있다고. 가능합니다. 저 만경봉 92호에서 기름이 50만 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것은 한 63배럴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그 50만 중에서 63을 뺀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제 이 만경봉 92호가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인가 그때 10몇 억이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봉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1만 리터입니다. 60살 배럴이면 그래서 예. 1만 리터인데 사실 이것은 큰 양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 만경봉호 자체가 가만 서 있을 때도 계속 발동기를 돌려야만 그 안에 전기와 동력이 다 그렇죠. 움직이는 겁니다.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다.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서 있어도 약 하루에 한 2톤 정도는 써야 된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과 인정을 초월해서 온 평화 사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또 유엔의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속력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베풀 수 있는 선에서 성의를 베풀고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에 협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걸 너무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은 현 상태에서는 우리는 올림픽 축제를 잘 치르는 게 기본 목적이니까 네. 여기서는 뭔가 좀 포용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 하나, 뭐 기름 하나 네. 이런 거에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여담인데 원래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에 머물 거라고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인제 스피디움 쪽에서는 안 오게 되면서 노쇼이 오지 않고 예약하고 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우리 참관하는 올림픽을 참관하는 분들을 거기다 유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 서운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북한 이제 저 예술단이 내일 하루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하룻밤이라도 거기 가서 좀 묵고 또 북한 선수단이 또 11일 날에 서울에 이제 공연하고는 다시 또 KTX나 버스로 또 강릉으로 묵호항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네. 최소한 뭐 워크홀에서 또 하룻밤 묵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이게 스킨십과 우리 접촉이 많아가지고 남북 관계 발전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올림픽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 마저 더 하도록 하죠. 오늘 그 산케이 신문을 보면요, 아베 총리가 이제 9일 날 방한을 합니다. 아베가 총리가 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때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3월 중순에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본 역시 지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 만경봉 92호를 보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제1교포들이 북한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 만경봉호 말고 원래 71년도에 부터 사용한 그 원래 만경봉호 이번엔 92호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1교포 분들이 많이 이제 북한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사실 그 나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총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했고 일설에 의하면 저 만경봉호를 통해서 연간 약 20억 불 정도 북한의 재정 지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 배 자체가 김일성 80주년 생일을 기념해서 그 만든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2006년부터는 이제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예. 근데 그런 배를 이제 한국 정부가 올림픽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 북한 예술단 공연을 위해서 입항을 허용했다는 게 일본 측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사안이지 일본이 연합훈련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지금 18일 날 시작하느냐 25일 날 시작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평창올림픽과 파라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다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미국 측으로 하여금 일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상 외교 무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신경을 써줘야 하고 미국도 일본도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리 원칙과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아무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네.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만경봉호에 있는 예술단에 대한 식사 유류 제공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국제 공조를 중시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우리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선 다르고요, 일본의 시선 다르고 또 북한의 의도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 정치권의 여야의 입장이 또 다르고 뭐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평화 올림픽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의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잔치집에 고카로 오고 아베 총리는 남의 떡에 자기 집 구탈 심산이다. 이 평창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라고 하니 내정 간섭까지 하는 것 아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결국 남남 갈등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치러 가야 되는데, 앞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그 시위 문제, 이것도 한번 다시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야 정치권 자신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어떤 국회의원들끼리 발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평창 올림픽에 온 손님들 앞에서, 여기는 외국 언론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 언론들한테는 올림픽만큼 재미있는 소재가 바로 이 뭐 응원단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뭐 인공기를 태운다든가 이런 시위를 하는 것도 아주 그들에게는 기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러면은 평소에 하던 시위와 평소에 광화문에서 하던 그 시위와 전혀 다른 파급력을 갖게 되거든요. 책임감도 따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지적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꼭 30년 전에 88 서울 올림픽을 할 때 그게 동서냉전이 완전히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그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죠. 북한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오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봉 박사님 유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유엔 헌장 4장 1항에는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IOC 회원국이고 대한민국도 IOC 회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오는 데 대해서 그런 각이한 의견들을 표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고 가면 북한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체제 이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과잉 대접이다 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만큼 저는 분명히 효과가 돌아오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 집단이 가서 이렇게 시위하고 그런 것도 그건 자유니까 하겠지만, 너무 과격하게 해서 혹 잔치에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게,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국에는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이제 뉴스의 화제거리로 되고, 예. 뭐 저 같은 안보 전문가가 이렇게 뉴스에 초청받는 건 저한테는 좋습니다만,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인데 이제 이틀을 앞두고 있죠. 네. 근데 평창 올림픽에 이제 주목받는 선수들이라든지 그 준비 상황, 이런 데 대한 보도가 아무래도 좀 북한 뉴스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으로만 대한다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형제가 사이가 안 좋은데요. 아버지 생신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살던 동생이지만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니까 초대를 해서 같이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생은 평소에 자기 행동대로 뭐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형이 부모님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예,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